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먼저 그 마지막 유세 현장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보수를 바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찍으면 또 무능한 개파 패권주의 보시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어떤 쪽을 뽑아도 국민은 분열됩니다. 국민이 네, 이동훈 기자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계속 1번과 2번은 과거다. 자신만이 미래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1번과 2번이 아닌 3번인 본인을 찍어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가 강조하는 게 개파 패권주의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친박, 친문이 아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로 본인을 이제 자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마지막 유세를 대전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각별한 장소인데요. 이게 창당대회도 대전에서 했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도 국민의당은 마지막에 대전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항상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데 그게 대전이 이제 카이스트도 과학기술 있고, 도시잖아요. 과학기술 도시여서 그런 걸 강조하면서 본인이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다 이런 걸 나타내는 유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수님 어저께 이제 대선 유세를 마치고 또 서울에 돌아와서 홍대 한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했다고 하죠.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또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네. 또 SNS를 활용하거나 그런 어떤 자신의 그 장점을 좀 내세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가족들과 또 했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상 뚜벅이 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네. 그것은 나의 어떤 정말 또 다른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뚜벅이 유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또다시 제2의 안풍을 일으켰다라고 진심을 호소하는 그런 그렇죠. 시각을 자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현장 기자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TV 토론까지 했을 때 좀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다. 네. 얼굴도 많이 평안해지고 네.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 텐데도 내색 안 하고 그 일정을 다 소화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을 화면으로 내보내면서 저희가 서울 홍대라고 자막을 잘못 내보냈습니다. 홍대가 아니고 대전이었습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 젊은 유권자들, 이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는 이런 방법을 상당히 활용을 했습니다. 이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도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지지를 결집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좀 특징이 바로 이런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게 네. 이런 데서 좀 강세를 보입니다. 사람이 말 잘하는 것도 모든 곳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형식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토크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큰 5개의 대중 연설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좌담회를 잘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에서는 이번에 점수를 좀 잃은 편입니다만 네. 원래 본인이 정치에 시작하게 된 게 청춘 콘서트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라이브 방송도 약간 그런 거와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기 특장이 있다고 보고 이제 라이브 방송 이제 이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걸 통해서 자기가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제2의 안풍을 일으켰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이런 건데 어저께 나타난 안철수 후보의 주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다른 1, 2번 후보는 과거지만 자기는 미래를 지향한다. 미래 대통령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번과 2번이 대립 중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네. 뭔가 극단의 대립, 패권 세력 간의 대립이 정치가 되지만 자기가 하게 되면 소위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게 바로 안철수 후보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보수층을 좀 약간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어차피 지금 진보 표심은 거의 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네. 보수와 중도의 부동층의 표를 얻어야만이 네. 다시 회복을 자기 본인이 원래 원했던 양강 구도로 다시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러한 를 겨냥한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안철수 후보가 한 이런 뚜벅이 유세 이게 그 과거에도 다른 후보들도 총선에서도 많이 활용하던 그런
방법이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상당히 뭐 괜찮다라는 평가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장단점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뭐냐면 장점은 모멘텀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TV 토론이 4차 토론이 사실상 좀 실패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지지율을 좀 많이 깎아먹었다. 상승세였다가 좀 주춤한 네. 조정기를 겪게 만든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 이후에 특별하게 다시 이렇게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런데 뚜벅이 유세로 전환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또다시 집중되고 네. 사람들을 또 만나는 과정에서 돌발전을 했던 상황들, 네. 뭐 신발을 짝짝이로 네. 신었다거나 또 참외를 막 선물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신감도 다시 회복을 하고 메시지도 굉장히 커졌는데 단점은 뭐냐면 총선에 말씀하셨지만 총선에서 그것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데 대선에서는 선거 조직의 네. 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캠프나 혹은 당의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모양새로 해서 그 후보의 어떤 뒷받침을 해줘야 그래서 되는데 전국을 상대로 운동을 해야 그렇죠. 근데 되니까요. 후보가 이렇게 지상전을 하면서 이 조직이라든지 기획되지 아니한 그런 유세를 함으로써 그 큰 선거운동, 그러니까 당이 움직이고 캠프가 움직이는 선거운동이 잠시 마비됐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후보와 이완이 됐다. 떨어져 있게 됐다. 이런 점이 당내에서는 좀 안타까워하는. 선거운동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유세를 하는 거는 좀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이죠. 그 네. 대선에서 사실 이렇게 지상전환하는 것도 처음이고 말씀하셨듯이 막바지에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리한 어떤 상황에서의 모멘텀은 충분히 됐다. 네. 그러니까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 저는 두 개 다 말씀하시니까 얻은 게 많다고 봅니다. 네. 어떤 이번에 이 뚜벅이 유세를 보면요. 네. 안철수 후보의 어떤 비장함, 네. 어떤 그 절박함, 이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연단에 올라서 사람 많이 모인 데서 네. 연설하는 거, 이거는 보통의 유세 방식 아닙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뚜벅이 유세한다는 게 참 극히 예외적인 건데 네. 그만큼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절박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의지까지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비장함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우리가 받는 이미지는 좀 귀족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받는데 지금 그 백팩을 메고 네. 네. 저렇게 계속 걸으면서 할 때 그리고 서민들과 스킨십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나는 결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족이 아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준 데서 일단 성공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유승민 후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어제 서울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유승민을 찍는 표가 사표입니까? 아니죠. 저 유승민을 찍는 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희망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순실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가슴으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통증을 느끼고 제 머리로 해결책을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공한 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동훈 기자 보면 최순실 씨까지 언급하면서 친박과는 약간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네, 그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이제 4번이니까 4번 네. 타자다. 9회 말 투아웃 말로 홈런을 치겠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 본인은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네. 계속 이제 유세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는 1번은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서 세금으로 네.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누가 보수 대표나를 두고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개혁 보수는 바로 나다. 젊은 보수들이 나를 지지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군요. 보면 고려대학교도 가고 홍대도 가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 갔어요. 네, 유승민 후보 그동안 이제 수도권과 이제 TK를 오가면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또 수도권에서는 보면 강남역이라든지 네.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렇게 2040 젊은 세대가 모이는 네. 장소에서 네. 많이 유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보수, 개혁적인 보수를 겨냥한 그런 유세를 많이 했고요. 네. 이게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는 오늘 득표율로 보면 알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특히 막바지 종반전에 들어서 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고심을 했을 텐데 네. 오히려 막판에 자기 당 소속 의원들 12명이 소위 12척의 배가 네.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네. 오히려 여러 가지 동정 여론이 이렇죠. 동정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본인의 유세도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대학가라든가 젊은 층들이 많은 길거리를 가서 이제 하는 거 명동 가서도 그렇고 어저께 이제 대학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가장 어저께도 가장 큰 본인의 메시지는 네. 개혁보수 새로운 희망을 찾아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찍으면 사표가 아니다. 네. 결국에는 유찍 유다.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 유찍기라는 말도 있었어요. 네. 유승민을 찍으면 기적이 된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찍은 사표가 이제 방지 심리에 얽매이지 말라. 네.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어저께 이제 주요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승민 후보가 오늘은 지역구로 내려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지역구가 대구 동구지 않습니까? 네. 대구 동구로 내려가고, 또 이제 그 어머니가 사실은 굉장히 그 지역구에서 네. 또 불심도 깊고 또 이제 이 민심도 굉장히 높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도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함께, 아내와 함께 투표장에 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주려고도 아마 대구 동구에서 네. 8시 반인가요? 그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상당히 지지를 좀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대구에서 오늘 8시 반에 안심 이동 제2투표소에서 이 투표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군요. 네. 근데 유승민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게요. 네. 사실 유승민 후보가 물론 수도권의 젊은 층에게도 그 지지를 받기를 기대했지만은 사실 유승민 후보로서는 대구 경북에서 어떤 득표가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의 네. 민심을 좀 이렇게 아는 분들이 전해오는 바에 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그만큼 생각했던 만큼 지지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만큼 그 대구 경북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 탄핵을 주도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호감을 나타내지 않는 게 네. 유승민 후보로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대구 경북의 표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아까 사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표 방지 심리가 저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선진국 그러니까 자기의 표심을 소신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 나라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없는데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전략적 투표를 한다 이건데 네. 미국은 심지어 있죠. 대선에서 후보 중에 기호에 안 나타나는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하냐면은 자기가 지원한 후보 이름을 쓰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나는 소신에 따라서 투표한다 이건데 우리나라는 이어서 사표 방지 심리가 결국 군소 후보한테 네. 결국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어서 이게 자기가 차선을 선택한다는 면에서 사표 방지 심리가 차선 선택이거든.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유사한 이념을 가진 네. 후보를 내가 하겠다는 건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자꾸 민주주의가 될수록 네. 사표 방지 심리보다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나타내면서 그 사람이 대표하는 표심 네. 이게 결국 국정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